안녕하세요.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얼굴 왜요? 눈 좀 꽉. 술 먹고. 놀래라. 우리 치 선생님도 밤새도록 술 드시고 그러시나? 집에는 갔다 오신 거죠? 안 갔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우와. 왜 망하셨다고요? 우와. 다 성실한 사람들이었는데 강원쌤 아기 교회 다 물들은 거야. 나도 진짜 성실했는데. 아니 원래 그런 놈인데 발현시켜 주신 거죠. 씨앗이 있었는데. 인자가 있는데 아. 예, 그냥 이렇게 양분을 주신 뭐 거죠. 지장간에 있었는데 그걸 또 찾아가지고. 라자명 시즌 3 2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멘트를 잘못했네요. 지각쟁이들 인사해 주시죠. 맞아, 오늘도 지각했어요? 시끄러. 되게 나쁘다. 조용해. 네가 더 나쁘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강프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예, 저도 오늘 2시간 지각했습니다. 오늘 좀 지난 선생님도 목소리가 다를 거예요. 네. 방송 이거 보이는 라디오면 좋겠는데 네. 보면은 지난 선생님이 오늘 얼굴이 2배가 돼 있는 게 보일 텐데. 저는 강원 선생님보다 빨리 온 예. 죽아마입니다. 내 주차할 때 내가 쉽게 들어왔거든.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왔거든. 아니, 제가 먼저 사무실 먼저 도착하는 게 더 빠른 거죠. 제가 그렇게 빨리 도착하려고 차를 안 이런 거 몰아요.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뭐라 그래? 도끼 객끼이라고. 예. 조용히들 해주시고요. 예. 예,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낯선이고요. 네, 지각쟁이 여러분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신가요? 저는 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네. 원래 뭐 명절 때 파티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귀찮아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 많이 초췌하신데 지각은 여전하시고. 네, 뭐 창규는 이제 오늘 내일 졸기. 하시죠? 예. 어. 오늘 내일.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방송하다가도 튀어나갈 수 있어요. 예. 진짜요. 진짜 그러겠네요. 예. 오. 근데 제가 말을 해놔서 그냥 개인적으로 3월 11일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왜 내 생일날 3월 왜나? 10일 강원 선생님 생일. 강원 선생님 3월 11일이요? 어, 응. 피해. 진짜요? 어. 오, 그날 태어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나 3월 11일 날 태어나라 그랬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어. 안에서 안에서. 작가가 더글라스 애덤스인데 그분 더글라스 감명하셨잖아. 근데 좋아하니까 아니 헬스장에서 돌아가셨잖아. 더글라스 애덤스 생일이 3월 11일이거든요. 네, 물고기 자리. 그래서 3월 11일 날 태어나라 그러는데 강원 선생님 3월 11일이면 예. 혹시 엉망진창이네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난 말해놨는데 그렇게 한테. 걱정 마. 네킹콜도 3월 11일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3월 11일생이 문제가 많네요. 네, 여튼 설 연휴 지나고 처음 녹음하는데 여전히 지각을 했고요. 어쨌건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 분량이 많아가지고. 넌 지금 안 했어? 나는 10시 반에 왔지. 네, 11시 녹음 시작인데 지금 시간은 1시 40분이고요. 네, 빨리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딱히 공지사항도 없고 광고도 없고 선물도 없고 네, 병호 일주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죽돌님 녹음 직전에 예, 아닙니다. 벼락식으로 오 누가 그래요? 네. 숙제를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직전에 했다는? 예, 제가 녹음은 너 마누라 못했는데요. 벌써 불었어. 우와? 녹음 직전에 퉁퉁 부은 얼굴로 예. 벼락시기로 준비하신 숙제를 네.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병호 시끄럽고요. 일주는. 예. 3년 전에 라자면 없었고요. 그래서 예견을 했어요 제가 이 방송 생길 거를. 예. 네, 병호 일주. 특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강성한 기질,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타입. 대체적으로 말을 잘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바로 터트립니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좋고 순발력은 있으나 인내력이 부족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예술에도 소질이 있습니다. 특징이고요. 장점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있죠. 네.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한 타입이 많고 생기 발랄, 명랑, 쾌활, 밝은 이미지입니다. 고집이 몹시 세지만 양보할 때는 화끈하게 합니다. 뭐든 화끈하네요. 네. 뒤끝이 없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화술이 뛰어나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 미리 걱정하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단점으로는 자기중심적, 독선적이고 권위적입니다. 흥분을 잘하고 주의 충동에 자주 흔들리기도 합니다. 감정이 몹시 격양되는 타입으로 다혈질의 공격적 성향을 띱니다. 무섭다. 심장 질환이나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남녀 모두 배우자 운이 다소 약합니다. 일찍 결혼할 경우에는 순탄치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로 보면은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호의 오가 도화라서. 예. 가족의 발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병호 할 때부터 그냥 뭔가 이렇게 불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다 불이거든요. 이렇게 뜯어보면은 네. 지장이랑 뭐 다 뜯어보면. 예. 네. 또 여성의 경우에는 시원시원하고 항상 밝게 웃는 인상이 많습니다. 애교가 많아 보이지만 실은 무뚝뚝한 편입니다. 유명인으로는 뭐 이 유명인들이 뭐 실제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넷에서 나오는 거는 뭐 윤동주 시인, 네. 그다음에 배우 장혁, 그 가수 전효성, 그다음에 모델 겸 배우 배정남, 그리고 제갈공명도 병호일 줄라고 하네요. 삼국지의 제갈공명. 예. 벼락치기 하신 거 치고는 뭐 내용이 풍부한데요.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이게 내용이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잘 알아요. 아 근데 영어도 여기 A, B, 다 미남미녀래 뭐 나올 때마다. 제가 여기서 뭐 조금만 더 보태자면 저는 이제 그 사연을 받았잖아요. 네. 병호일주. 근데 이번에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접수된 모든 사연이 네. 병호일주 여자분이세요. 다 여성분들이 남겨주신 사연이라 네. 채택된 사연도 다 여성분들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남성 병호일주 분의 사연을 읽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 남겨주신 사연들을 읽으면서 하나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문장에 제가랄지 저는이랄지 저의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는 네. 어떤 것들을 네. 굉장히 자주 넣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아이 마이 이게 예, 맞냐?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내 사연이기 때문에 사실 전혀 있는데 아무 네. 지장이 없는데 저의 뭐 어떤 제가 뭐 어떤 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다는 그래서 처음에 막 난 그 이해가 돼요. 음. 우리가 사실 이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이 더 들었기는 하지만 사연은 그래도 거의 뭐 반반이었죠. 반반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7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보면 우리 라자면 실제 오프라인 뉴스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네. 병을주 여자분들은 많아요. 남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소름 끼친다 진짜.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추론하는데 병호일주 이 병호라는 것은 진짜 글자로 극양의 글자들이잖아요. 양 중에서 가장 강한 글자들이잖아요. 네. 왜 사실 같은 걸 믿고 그래? 남자 이게 또 병호가 남이니까 병호이면서 또 남자이면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야 그런 간지 가지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싫다면 소리 하지 마. 게다가 강원이잖아. 아유 멘트 좋았네. 아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표정 보고 얘기해. 안 볼래. 눈 깔아야지. 예. 나 이거 강선생님이 뭔가 핵심을 찌른 거야? 예. 아 근데 멘트 좋았는데. 선생님. 뭐 찔리는 거 있어? 왜 아이를 유복자로 만들지 마. 큰일 나겠다. 조심해. 근데 병일주 여자분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또 그게 이해가 돼. 병호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가장 롤러코스터가 강한 기운 그리고 너무 강력한 기운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기운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병일주 남자보다는 병일주 여자분은 훨씬 더 현명하니까 이제 이런 통해서 좀 뭔가 더 자신을 이제 좀 더 그 객관화하고 이것만 보신다기보다 사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를 보실 수도 있겠죠. 다방면으로. 실제로 우리 지선도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접해보면 병호일주들은 진짜 특징이 있잖아요. 뭐 곱게 사는 사람은 솔직히 못 봤을 것 같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오 그러면 낮 12시잖아요. 거기에 햇볕이 중천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들이 좀
좀 강한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본인의 정말- 기운이 세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니 꼭대기에 있는데 네. 사실은 이 꼭대기라는 이 정점 자체가 사실은 가장 최상의 높은 정점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꼬꾸라질 일밖에 없잖아요. 네, 더 그러니까 올라갈 이- 일이 없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양극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실제로 분열이라든가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조절 안 되는 것과 분노가 조절 안 되는 것과 자기 자신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네. 뭐랄까 인격 성격이 이렇게 그 파탄. 분열? 분열된 그것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좀 극단적인 멘탈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오화라는 것을 좀 잘 지지 오화를 잘 들여다보면 안에 이제 양에서 이제 방금 우리 지난해 말대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그 글자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가 유일하게 들어 있어요. 네. 왕지 4개 중에서 유일하게 토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오화밖에 없거든요. 좌우묘 중에서. 근데 이 기토가 뭐냐면 상관이란 말이죠. 상관. 네. 그런데 그 안에 병화와 정화가 다 들어 있는데 정화는 겁자란 말이죠. 근데 병화는 비견이야. 그러니까 이 비견과 급제로부터 생조된 상관이 비록 함량은 작지만 순도는 졸라리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격성과 또 굉장히 그 탁월한 판단력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관력, 순간적으로 모든 걸 전체를 포착하는 능력. 그러니 이제 참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를 얻기에는 다른 일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내공이 필요하다. 또 재성은 남자에게는 여자있지만 남녀 모두에게는 아버지를 붙이는데 이렇게 비겁이 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성을 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자 혹은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 저희가 여성 사연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공통되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아버지 자체가 정화다. 그러면은 서로 균열을 겪더라도 정화가 뭐 병화 앞에서 무슨 그래. 제가 갑자기 비참해지네.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아버지가 무토라든가 특히 경금 뭐 이래 되면 신금은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또 신금은요 또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화해와 불화를 오갈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같은 양의 기운기를 붙여야 되면은 이게 미친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이 거의 뭐 용과 호랑이의 싸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병호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건 참교 숙제 검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이 벼락치기 한 것 중에서는 뭐 좀 찝어주실 거는 역시 없으세요? 뒤끝 높다. 화끈하다. 그런데 이 외모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병호는 미남미녀가 많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훤칠한 사람이 많다. 이 표현이 더 좋거든 남녀 모두. 태양의 기운 느낌이네. 그러니까 좀 사실 저는 미남미녀는 별로 잘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배우들 중에서 배우나 이런 연예인 중에서도 병호일주는 뭐 아까 뭐 장혁 뭐 얘기 전효성 얘기를 했지만 병호일주 숫자가 굉장히 의외로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봐서 각기 취향이 다른 사람 보고 예쁘네 잘생겼네 미남이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 그런 대중적인 그 외모는 안 해요. 뭐 정우성 이런 느낌 아니군요. 하지만 임팩트는 참 강하네. 이런 것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실제로 봐도 그 이른바 연예인이나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그가 중요한 직업들에는 의외로 병호가 굉장히 비율이 낮다고 저는 봅니다. 뭐 또 병호도 병호 나름이니까요. 뭐 또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 다른 일주들은 나머지 6개 글자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아요. 근데 병호는요. 병호나 개해는 극단적인 음의 일주나 극단적인 양일주 이 쌍벽일주 특히 병호는
이 목화가 많아서 신강하잖아. 목화가 없어서 신약해도 병호는 병호야. 좀 개중에 예, 그만큼 병호의 힘이 전체 원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점수를 살짝 매겨볼까요? 의미 없지만. 잘 하신 뭐 것 잘했죠. 같은데. 예, 10 플러스. 잘했는데 왜 10 플러스예요? 보통 야 내가 잘했다면 야 보통 그렇게 지진아들한테는 10 플러스는 뭐 지진아들 뭐? 여기 네 명에서 네가 제일 지진아야. 야 10 플러스는 야, 얼마나 너의 구하는? 신용도는 저기 어디야? 베네수엘라? 걔네가 막 강등되고 있지. 약간 그런 네. 느낌이야 지금. 폭동 일으킬 거야. 아니 잘해도 쉬고 못해도 쉬고 아니야. 그냥 무조건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C 마이너스 10 플러스는 천지차. C 마이너스는 학고고 10 플러스는 그래도 졸업할 수 있어. 제가 정식으로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학점을 바꾸기 위해서. 네, 계절 학기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숙제까지 검사를 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냥 저만 느낀 건가요? 그 저의 뭐 제가 자기중심적. 예, 저는 그걸 진짜 그래서 처음에 나가 이렇게 지워내다가 네. 이거는 특징인가 보다 남겨놔야 되나 했는데 다시 돌이키기 너무 멀리 와가지고 네. 제가 지우다가 멈췄는데 근데 그건 좀 되게 성향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식적으로 문장을 쓸 때 그 부분은 잘 안 쓰기도 하고 무조건 저도 좀 없애거든요. 그렇거든요. 썼다가도 음. 검수할 때 이렇게 다 걷어내는데 굉장히 좀 나름 혼자 특이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병호일주 대표 사연의 주인공은 공지 드렸듯이 마자명 사상 최초로 손편지로 사연을 접수해주신 썬리버. 글씨도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네. 문리버가 아니라 썬리버 진짜 썬리버. 병호일주다. 리버. 양력 명식을 알려드리면 양력 67년 4월 12일 자시생 여자분이시고요. 네. 정민년, 갑진월, 병호일, 무자시입니다. 썸리버님이 금재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기계치, 길치, 사람 이름 바꾸어 부르기 달인이시고 네 자리 숫자 기억 못하는 지병이 있어서 딴지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못 찾으시고 손편지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어둠의 경로로 본 독립영화 감독님이 강프로님이셨다고. 벙커원 특강으로 진행되었던 강원의 전복과 반전의 순간도 너무 재미있었다고 하시고 원래 명리책을 이제 다른 명리책을 3권 정도 사놓고 그 오행에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벙커에서 강원 선생님 접하시고 강프로님 명리책을 만나면서 1, 2권을 각각 2권씩 사서 한 세트는 직장에 한 세트는 집에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올드 팬이시네요, 이거. 네. 생시가 정확치는 않다고 하시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통금 사이렌 소리 들으면서 산부인과에 들어가셔서 그 한 2시간 정도 진통하시고 나왔다고 기억을 하시는데 아버님께서는 자시로 또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제 본인에게 금수 기운이 절실해서 자시로 명식을 이해하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의 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소학교 문 앞도 못 가보셨지만 어머니는 혼자 글을 깨치신 분이고 아버지는 사서삼경을 한학으로 수학하신 분이라 자의식 강하고 자존심 강한 분들입니다. 제일 많이 각인된 어린 시절의 어머니는 늘 두통에 시달리셨고 불행해 보였으며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 걸로 압니다. 두 분은 결혼 후 나름 애틋하게 서로를 사랑하신 듯한데 결혼 6년 후 장녀인 제가 태어난 후 어머니는 저에게만 애정을 쏟으셨다 하고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폭력적인 남편으로 변했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자신이 가진 자의식에 비해 딱딱한 현실에 많이 분노하신 듯하고 그것을 처자식에게 밖에 풀 수 없었던 듯합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어머니께 손질까지 하시던 아버지를 4-5살 때부터 기억할 정도로 저는 나름 조숙했습니다. 어떨 땐 저마저도 아버지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기억도 있으니까요. 매일 밤이 지옥이었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친가와 외가를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고도 미운 존재였고 집에 계시는 날에는 크게 숨조차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딸이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공부와 성적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외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아버지는 이것을 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두 번째, 권위에 대한 반발과 학교생활. 초등학교 2학년이던 75년 4월 시골 분교학교에서 대구로 전학 오면서 부모님과 남동생, 네 식구가 다시 모여 살게 됐습니다. 전학 초반 바나이 몇이 저를 시골 촌놈으로 얕보는 걸 느낀 후 저는 경계의 안테나를 고추 세운 고슴도치가 되어 존재하지 않는 아이처럼 2, 3학년을 보냈습니다. 이때 깨우친 건 학생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촌지를 주고받던 선생님에 대한 불신과 어른들에 대한 제 태도의 확립이었습니다. 그냥 찌그러지기엔 그들이 너무 부당한 듯 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촌지 대신 성적으로 선생님의 폭력을 막자였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듯 내가 그렇게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고 당신들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 공부로 두각을 드러내고 촌지 없이도 학급 임원이 되었고 칠판에 자습을 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국어와 국사 등의 과목은 좋아하기도 했고 성적도 잘 나왔으며 수학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고교 때 문과나 이과 나누기 할 때는 수학에 대한 정면 도전장으로 이과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거 아니에요? 왜 도전하지? 보통 문과로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여전히 수학은 정말 저를 괴롭히는 과목이었습니다. 이 또한 재성부재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학에 도전하는 건 거의 대자연에 도전하는 느낌이죠. 고2 때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엄마에게 얘기했다가 죽도록 맞고 난 후 크게 되고 싶은 게 없던 저는 빨리 독립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지방의대에 진학했고 아버지와 또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은 더욱 엉망이 되었죠. 오, 공부 되게 잘하셨다. 그러니까요. 의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의 친구들이 동기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이 보고 듣고 있는데도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수님은 친구의 아들, 딸인 동기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혀놓더군요. 동기 중에 반은 엄마나 아빠가 의사였습니다. 우리 부모는 소학교 문에도 못 가봤는데 이유 없는 열등감으로 괴로웠습니다. 제일 쉬운 원망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불쌍해지기도 했습니다. 잘난 동기들과는 일찌감치 거만한 무관심으로 담을 쌓다시피 했고 저 좋다고 고백하는 애들도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부표처럼 예과 2년을 떠다니다가 의대 학보사에서 87학번 후배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사람 간에 안정되고 행복한 교류를 합니다. 이때의 생활은 의과대학 공부보다 더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학보사 활동이었습니다. 전공은 학보사 활동, 부전공이 기초의학 공부였습니다. 92년 졸업 후 전문의 진로는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당시에만 해도 여자 외과 레지던트는 모두가 꺼렸고 실제 스태프과의 특수관계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자리였죠. 결국 내과 전공의의 길을 택해 4년간 전공의 시절을 보낸 후 98년 1월 내과 전문의가 됩니다. 국가 자격증을 손에 넣은 것이죠. 이후 의사로서 3년간 3번 병원을 옮기며 페이닥터 생활을 한 후 2002년 내과 개의가 되어 진정한 독립을 합니다. 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경자 정관년입니다. 세 번째, 연애사. 지나고 나니 연애는 깊게 한 번만 빡세게 하자 주의로 굳혔습니다. 강원 선생님은 정반대이죠. 없는 거 읽지 마. 근데 정반대긴 하다. 그러니까 친절하거든 나는. 잘해. 충분합니다. 한 번으로. 같은 실수를 2번 할 수는 없죠. 두 번 실수만 어떻게 할 수 있어? 27살 때 생애 첫 연애를 1년 반 정도 빡세게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만큼 추락의 상처도 커서 이후 10년을 골드미스로 지낸 후 2002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03년 11월에 결혼, 2004년 5월에 첫 아들을 낳고 2008년 3월에는 둘째 귀여운 딸도 저에게 왔습니다. 네 번째, 총체적 난국. 환자를 보는 진료 행위는 역시 제 인격의 바닥을 모두 보여주어야만 하는 만만치 않은 행위였습니다. 다른 의사에게는 쉽게 넘어갈 일이 저에게는 그러지 못했었던 듯 합니다.
제 정신의 밑바닥까지 오롯이 바쳐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저의 진료 시간은 길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제 정신력은 바닥을 향해 점점 빨려가고 있었고 또한 두 아이의 출산 후 찾아온 우울증을 채 다스리지 못한 채 불면증까지 동반되어 수면제에 의지하는 생활로 점점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2008년 비교적 특별한 질환 없이 지내시던 아버지의 대장암 진단이 내려졌고 검사하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푸시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순간순간 참을 수 없는 눈물과 공허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는 종이처럼 바싹 말라가셨고 2011년 10월 저를 그냥 링 위에 홀려 남겨두고 자기 혼자 가버렸습니다. 저는 싸움의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으나 아버지가 갈수록 보고 싶어졌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아픔 주고 내 열등감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잘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게 야속했습니다. 미웠습니다. 미워하는 제가 또 미웠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울감은 더 심해졌고 이유 없이 화가 지속되었습니다. 화를 못 다스리는 내 모습이 젊은 시절 아버지를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진상 환자 중 아버지 연배의 분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감마저 끌어올랐습니다. 2016년 병신년 8월 16일 이런 악순환 중 팽팽한 제 긴장의 신경이 끊어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보훈병원에만 다니며 진료비라고는 내어보지 못한 70대 노인이 내원했는데 4시간이 넘는 진료와 치료 시간에 대한 비하를 하고 욕과 함께 진료비라며 10,000원을 집어던지고 가버리는 모습에 저는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소위 빡이 쳤습니다. 뒤처리 과정 중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헬프를 청한 남편이 마침 술자리를 한 후 나타나 문제가 악화되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급성 자살 시도까지 이어지며 병원 문을 급하게 닫았고 어머니와 남편의 합의로 정신과 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되도록 두 사람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가 되어 원망을 계속 반복해오다 그것 역시 부질없다는 생각에 원망을 적기로 했습니다. 계속 분노를 가져가기엔 제 체력이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울증, 수면제, 약물 의존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20kg 이상 살이 찌면서 돌보지 못한 내 몸 전체에서 보내는 사인이 모두 함께 튀어나와 다시는 환자와 아이들을 볼 수 없을 듯 했습니다. 하고 싶은 짓만 하며 한없이 쉬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두 아이와 가족을 위해 낳아야겠다는 생각보다 나를 위해 했었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의 나보다는 낫잖아 라는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 후에는 몸이 아파왔습니다. 맹장염까지 동반되어 수술까지 하게 됐네요. 이제는 몸을 추스린 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재오픈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니 이제는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눈에 들어왔고 많이 미안했으며 특히 눈치 빤한 첫째 녀석에게 어떻게 수개월간의 제 부재를 설명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병원을 다시 추스린 후 다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 개업한 것처럼 한가합니다. 말귀 잘 알아듣는 젊은 환자의 일회성 방문이라 진료에 대한 압박은 거의 없지만 하루 종일 정신없다가 환자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니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약간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이모의 전복과 반전의 시간이 저에게 올까요? 명식상으론 용언합니다. 5번째, 물음들. 첫째, 저에겐 완전 부재 중인 금재성의 갈망이 고등학교 시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과를 택해 수학의 바다에서 호우적거리게 한 걸까요? 금에 대한 갈망이 까칠하고 명료하고 스마트한 사람을 좋아하게 하는 걸까요? 둘째, 타협 못하고 외로우면서도 거만하고 기꺼이 혼밥을 택하면서 자식조차도 부모조차도 나와 거리가 있는 객체로 보이는 이 희한한 객관화의 감정은 병호의 힘일까요? 왜 저는 저의 어머니처럼 강한 생활력과 모성애를 못 가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말년에야 찾아오는 저를 눌러주는 수기운이 아직은 제대로 오지 못하여 혼자서 자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까지 더해져 식구들과 아이들에게조차 혼자 버려진 듯해 서럽습니다. 공허하고 쓸데없는 것 같은 이 기분의 롱런은
과도한 식상 토들의 장난일까요? 식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 아이들과도 즐겁게 시작한 대화가 다큐로 변해버립니다. 무술년이 무섭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저의 과도한 토 식상과 화 비겁은 좋게 작용할까요? 나쁘게 작용할까요? 바위에 딱 붙어 생을 살아내는 따개비 같이 저도 인생에 딱 붙어 살고 싶습니다. 다중이 같은 저, 진정한 저를 느끼며 인생을 조망하지 않고 뛰어들어 그 안에서 산화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저의 처신을 알려주세요. 집에서 저는 왠지 독재자가 되어버린 듯하여 쓸쓸합니다. 네. 긴 사연인데 많이 축약이 됐어요. 네. 네, 감안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전체적인 명식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질문들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정리, 갑진, 병호, 무자. 네, 어떤가요? 일단 뭐 이 병호가 가지고 있는 정말 거칠고 강렬한 반전의 힘이 특히 이제 썬리버님의 명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명식이 아닌데도 네. 이 자세히 보면 거의 정간이 무토, 간목, 정화 거의 막 양의 기운 그것도 아주 세고 큰 기운들이 이제 보였고 희한하게 금의 기운이 네.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센데도 금의 기운은 싹 다 실종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병호는 신약해도 병호는 병호다. 병호는 병호고 게다가 또 특히 이제 육친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네. 참 이상한 부딪힘. 네. 사랑하면 왜냐면서도 이렇게 이제 일종의 궁급쟁제 양상을 지내게 되는 것은 네.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연에 링 위에 혼자 남겨졌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를 저렇게 생각하셨구나. 좀 되게 의아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억부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신약해야 되는데 힘은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독특한 명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지도 거의 지전이라고 부를 만큼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오화 옆에 자수와 진토가 있고 또 미토가 있으니 하나하나 건너서 시지와는 충을 하면서 또 하나하나 건너서는 또 합을 하고 네. 합과 충이 얽히고 설켜서 가뜩이나 천간에 아주 이분의 이제 자세가 좀 우리 이런 말 하면 또 마치 갑자기 이현재 의원이 생각나는데 그 개세에 오시는 거예요. 이분의 천간은 아싸리 하거든요. 아싸리한데 겐세이 합니까? 지지는 막 서로가 서로를 겐세이를 하고 있는. 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러분 그 쭉 사연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을 약했는데 이과를 선택한다든지. 그래서 뭐 이해할 수 없는. 연애는 한 번만 짧고 굵게. 네. 이런 그러면 사실 삶도 다 심플하게 돼야 되는데 의지는 그렇게 심플한데 삶은 굉장히 복잡하게 지지는 꼬이고 겐세이가. 뭐 어디서 어떤 칼이 날라온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떤 벽에서 자기는 상처 입게 되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막 또 뭐 의사가 정신과에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막 무서운 것 같아.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아마 정말 병호일주가 다룰 수 있는 많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지금 이미 원고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겠고 게다가 8세, 18세, 28세를가 4오미 대운으로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의 기세는 한참 이 성장하는 과도기에 그야말로 터보 엔진을 달아준 꼴이 됐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쪽으로도 그렇고 부정적인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독 되겠다고 고의에 생각한 애가 사실 의과대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의대를 갔다가 영화 감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네, 참. 강원 선생님 친한 곽경택 감독이 그쪽 그렇죠. 그쪽. 아 그분이 의대. 네, 예. 어디서 잘려져 걔라 학점이다. 그래서 강원 선생님이 영화를 많이 저때 한번 살짝 그게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랬나? 네. 그래서 사연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 사연 길겠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으시겠다. 네, 어릴 때도 뭐 그 선생님에 대한 반항 이런 네. 것도 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많은 일들을 겪고 다시 근데 사실 그 반항 부분 얘기해서 그런데 네. 나는 이거 보면서 참 극신력이 나와 약간 양상이 비슷하다 그런데 사실 나는 근데 저는 반항을 해도 굉장히 네. 잔대가리를 돌리는 반항을 요금을 넘었으면 이상하게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그 직전까지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움직이지만 하면 다리 하나 살짝 그렇죠. 움직이는 스타일. 나 움직이는 거 모르지 막 이런 걸 하면 아주 이분은 그냥 자기가 룰은 내가 만든다. 네, 그렇죠. 네, 병모일주에. 멋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 왠지 독재자가 되어버린 듯하여 쓸쓸합니다. 네, 이분의 모든 면들을 다 포함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실제로 좀 독재자인데 네. 독재자는 쓸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구나. 예. 독재자군요. 예. 네. 아주 어릴 때도 그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글들을 네. 다 읽어서 네. 이제 약간 그쪽으로도 반항심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국기 하강식 네. 이런 걸 아. 하는데 네. 다 이제 멍청하게 이렇게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버렸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이 난 적도 어릴 때 있다고. 이거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70년대 이럴 수 있다는 그러게요. 거요. 그때 네. 남자들도 힘들어요. 네. 그 실제로 저는 운동장 그렇게, 한가운데서 맞죠 그럼. 저는 그렇게 방황하고 도망가면서도 국회 강신하면 딱 서서 이렇게 경례를 했는데 선생님 하면서 가는 스타일. 하면서 슬금슬금 한 발씩해서 학교에서 치는 스타일. 예.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너무 멍청한 짓처럼 보였다고 네. 네, 적어두셨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 모든 반항심과 네. 이 우여곡절을 다 겪고 지금은 이제 병원을 재오픈을 하셔서 네. 좀 한가지게 네. 예,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지난 세월들 때문에 갖게 된 트라우마 같은 것들 때문인지 뭐 가족한테서도 좀 외롭고 네. 예, 뭐 일적으로도 좀 외롭고 네. 좀 지금 굉장히 쓸쓸해 보이시는 결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들을 3개 정도 남겨주셨는데 명식에 대한 거 우선 재성이 네. 부족하여 수학도 그렇고 또 특히나 그 좀 나쁜 남자 쪽 네. 까칠하고 명료하고 스마트한 남자한테 끌리셨었다고 네. 이런 게 다 재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네.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재성의 부재라는 건 네. 뭐 예를 들면 그 재성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것들은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식을 풀어서 어떤 결과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는 게 수학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으로 따지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좀 풀고 있는 듯한 유형의 사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힘들었겠죠, 이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래 사주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네. 재성이라는 자체가 원래 이분이 많은 그 토라는 어떤 기운들, 즉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 같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산을 우리가 등산을 하면 목적지를 정해놓고 다니지 않는 듯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애매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문득 내가 왜 여기를 지금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우울해지거나 막 화가 폭발하거나 뭐가 이제 원망스럽거나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섣불른 답변일진 모르겠지만 네.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를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결과 중심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어떤 A라는 행동을 했다면 B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어떤 명확한 결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가 의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환자를 정말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본인이 헷갈리시면 안 예, 되는데. 헷갈리지 말고 이제 그냥 병원을 한다 그러면 난 돈 벌러 간다 뭐 이런 이제 관념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뭐 소명 의식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그 결과 네. 이것에 대해서 목표 이걸 딱 정확히 정해서
어떤 행동들을 이제 하시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지금 네. 뭐 사연 읽을 때는 네. 얘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네.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네. 하셨다고 적혀 있으면 진짜 네, 그게 팩트일 네, 것 같은데 네. 정말 안 되더래요. 네. 특히나 수투 뭐 네. 이런 거는 네. 나중에 결국 시험 칠 때 다 네. 그 찍- 찍기로 네, 네, 네. 하시고 근데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근데 의대를 가셨어요. 네, 네. 수학이 대단하신 그런데 거죠. 네. 재성의 부재를 네. 계속 제가 아는 선배 중에는요. 네. 그때 이제 본고사 했을 때니까 100점 만점일 때 네. 수학을 5점 받고 의대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어 국어를 그 당시에는 50점만 받으면 다 평균 50점만 받으면 서울대 합격할 때 네. 수학을 근데 과락이 나면 빵점이 되면 안 돼요. 아. 정말 그 동정 점수 1점씩 받아서 5점 받아놓고 네. 영어 국어를 다 90점씩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쉽게 말하면 완벽히 문과형 인간인 거야. 네. 네. 근데 왜 의대를 갔느냐? 중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 어머님이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 60년대에 네. 이혼하시고 할머니 손에서 이제 컸는데 중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주름배를 움켜쥐고 고학을 한 거야. 네. 제발 좀 의대 가면 굶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자기의 취향과 그렇게 네. 가장 멀리 있는 의대를 갔어요. 네. 결과는 퇴학됐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이분은 졸업하셨잖아.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거 개업하는 데까지 이제 전문의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근데 심지어 또 외과를 지원하시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심지어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다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네. 문과로. 문과로 돌아왔어요. 야, 그분도 참 삶이 돌아서. 아 그렇게 보면 썰리버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전체 어떤 사연을 좀 읽어보면 사실은 약간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남들과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좀 뭔가 네, 막 이렇게 너 한번 두고 봐, 뭐 뭔 이런. 상대를 지정해 놓고 예.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네. 뭔가 이 사람이 틀렸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거나 위해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병호일주 붙여서. 여성분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그 상관이라는 어떤 에너지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을 뭐 남들하고의 어떤 투쟁 대립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고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면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금에 대한 갈망이 까칠하고 명료하고 스마트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뭐 저는 이것도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금들이 좀 강한 유형의 남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까칠하고 냉철하고 내 것 끈이 분명하고 그 결과 중심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시원하게 느끼는 거죠.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그런 남자들에게 오히려 나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샤프하다 좀 시원시원하다 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뭐 금제성과 또 네. 병호일주의 그 뭐라 그랬죠? 네. 우여곡절이 많은 어떤 이런 걸 겪으시면서 지금 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상대를 지정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뭘 설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가족이라는 게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에도 처음에는 뭐 모성애를 왜 나는 못 가지는 거죠? 라고 물으셨는데 그 다음 질문에 가족이랑 대화를 해도 다큐로 가고 너무 혼자 외로운 독재자가 된 것 같아서 쓸쓸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경계에 있으신 게 아닌가. 이제 뭐 다른 것들을 계속 싸움을 하면서 보내셨다면 이제 좀 가족 안에서 좀 안정감을 찾고 싶은 마음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네. 모성애를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으십니다. 그 뭐 모성애는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갖고 싶다고 노력해서 사실은 갖는 건 아니죠.
근데요, 그 이분 모성애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 이런 네. 이런 네, 이제 네, 그 그런 질문을 것 할 수 같아요. 있는 거죠. 네. 모성애 없는 사람은 자기가 모성애 없는 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이 모성애를 현실적인 공간에서 드러나게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뿐이죠. 예. 그리고 이런 이렇게 부모님한테 사랑을 되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 엄마 아빠한테 다 맞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렇게 사랑을 받는 방식에 대한 약간 어려서의 왜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명식에서부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보면요. 네. 이건 이제 우리 지 선생하고 이 그 얘기가 어쩌면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분의 용신을 간목 편인으로 보고 희신을 자수정관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간목의 힘입니다. 네. 편인의 힘, 네. 이과죠 이과, 이과의 힘. 근데 간목이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부 호의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진토라는 아주 간목이 가장 사랑하는 봄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네.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어쨌거나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병원을 가지고 또 개업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그것도 이 월간의 간목이 놓여 있으니 글자 그대로 참 가장 자신의 용신을 잘 쓸 수 있는 유정한 곳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또 시지에 희신이 놓여 있으니 사실은 용희신 사원을 보면 너무 환상적이죠. 네. 하지만 자수의 자수장관은 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엄청난 고립 속에 지금 빠져 있고 바로 오하라는 너무 강력한 그 라이벌 적에게 거의 뭐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의 양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처음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이럴 환자에게 대해서도 드러날 정도로 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초기 대운이 4~5미로 흘러서 지금 원국의 자수 자체도 이미 힘이 없는데 대운 30년간 자수를 완전히 거덜냈습니다. 이건 이제 멘탈의 붕괴를 의미하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만하기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잘 버티신 거구나. 진짜 버텨. 왜냐하면 이분이요 계속 지금 현재 대운까지 기후 대운까지 기후 대운까지 너무 극심한 그 자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자신이 회복하는가, 자기 스스로의 도구와 무기로 갖추느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이제 현안이 되지 않나 이제 싶은데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자리에 없는 금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자기가 가지 못한 길을 갈망하는 존재죠,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분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금이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이분의 삶에서 사실상 유령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자기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자기 보는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정말 딸알 길을 미나토판의 흑살의 껍데기로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인데도요.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자기 자신 속의 부재에 대한 그죠. 왜냐하면 식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금을 생조할 토는 너무 많은데 정작 이 토 속에서 수렴되고 여물에 될 금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으되 없고 없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남자에 대한 관점에서도 이제 투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이 연애는 한 번만 짧고 굳게 하고자 한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제가 작용했냐면 남자는 저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질 끄는 게 아니라 그냥 화끈하고 깨끗하게. 네. 맨날 20대니까. 예. 그것만 짜릿하게 보고 딱 아예 미래를 갖다가 그냥 끊어버려야지. 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파멸적 생각으로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금이 문제는 이 금으로부터 아까 말한 이 수의 기운을 또 뽑아와야 되는데 이 금에서 이 자수를 지원할 금이 전혀 또 없다라는 것이 이분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다른 남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유령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데도 그 유령은 아버지 또래의 환자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한테 정말 애증의 존재죠. 극단적인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속에서 이 존재하지 않는 금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수는 끊임없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그것을 다시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본래 있고 없었다기보다는 본인이 그런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이제 모두를 다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건 없다. 소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분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여기는 쓰이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렇게 그런 사회적 네트워킹에 있어서도 그렇게 원할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생활할 때도 혼자 고립돼서 지낸 세월이 길고 나중에 이제 겨우 학보사 활동에서 친구가 생겼었고. 근데 그때 또 되게 좋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걸 또 얻어서 또 잠깐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이 다 금재성의 부재로 인한 것인데 그냥 없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굳이 인간은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제가 왜 이 명식이 독특하냐 그러면 지장간에도 없는 금이 바로 이분에게는 기신이 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구신인 토가 더 큰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령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양상이 된 거죠. 실체가 없는 저게 내가 공격당하는 꼴입니다. 괴롭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좀 다르게 보실 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금에 대한 갈망을 진짜 자신이 정말 그것을 갈망이라는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많은 갈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망한다고 그걸 실제로 얻으려고 들거나 얻지 못했다고 막 자기 눈을 찌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김혜수를 좋아해도 김혜수가 나한테 안 온다고 해서 내가 막 눈을 찌르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되죠. 아프니까 내가. 근데 병을주는 능히 자신을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죠. 우리는 저같이 극신장한 사람은 날 괴롭히고 싶어도 그 감당을 못하니까 안 괴롭히고 그래 김혜수는 스타니까 뭐 상관없지 뭐. 게다가 문자도 한번 받았다. 막 그거 자랑하고 좋아하고 막 이런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극신장이라서 행복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를 다치게 하죠. 보이지 않는 그수로부터 아마 이럴 겁니다. 이분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벗어나 되는 사람이 몸 배불러 터져가지고 고작 그런 것도 못 견디고 들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분에는 이것이 너무 이분에게는 사례가 독특한 것이지. 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인데 그 고통의 강도가 너무 큰 거입니다. 그럼 이런 분은 그럼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갈망은 갈망이다. 나는 그런 갈망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분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일으킨 쓰나미에 자기가 휩쓸리고 간 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타인이 만들어내는 쓰나미에 내가 신약은 주로 타인이 만들어내는 쓰나미에 휩쓸려 가가지고 뭐 원망하고 타협합니다. 근데 자기가 쓰나미를 안 일으키면 되죠. 그죠? 그러면 갈망은 갈망의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럼 내가 쓰나미를 어떻게 안 일어나야 되냐? 이제 자수정관과 간목 편인을 이용해야겠죠. 저는 이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가장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건 돌아가신 그 신영목 선생님의 말인데 동양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데모크라시 자유라는 것은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유 자기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고와 행동을 내 스스로부터 끌어내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나? 저는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기도야말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이유, 자기 자신의 본질, 자기 자신의 이치를 깨닫는 행위거든요. 왜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손을 모읍니까? 이 두 손바닥을 이렇게 대는 거는요. 사실은 자기를 원으로 만드는 행위거든요. 자기 일자인 우리의 직립 인간이 기도하는 순간 자기 전체를 하나의 순환의 원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를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성찰의 자세거든요. 그게 뭔가 자신과 끝없이 대화하는 느낌이네요. 끊임없이 자기를 묻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게 일기 쓰는 것과는 달라요. 일기는 자기를 객관하는 행위고요. 기도는 자기에게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은 병호니까 가능했던 것인데 자기 바깥의 세계, 즉 타자와의 투쟁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는 이제 30대와 함께 끝나고 이제는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모성애마저도 사실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들거든요. 남들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엄마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세상의 엄마의 모성애는 굉장히 다 다른 방식으로 형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본인의 우리 썬리버님의 어머님이 본인에게 보여줬던 모성애가 아니라는 거죠. 썬리버님의 모성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 강원생 말처럼 자기 자신과 대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모성애를 찾아내는 그렇죠. 그 자체가 바로 모성애입니다. 게다가 이분은 갑목이에요. 편인이 갑이에요. 갑. 가장 모성애스러운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모성애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성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리 장한 어머니상을 10배 받아도 자기는 자식에게 잘 모셨다고 생각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모성애가 강한 분이네요. 그러면 원래는.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를 뿐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 바깥의 가치로 자신의 모성애를 비롯한 자신의 본질을 환원하지 마라. 자기는 스스로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간목을
이 감목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개수가 생명수인 개수가 필요하죠. 바로 이제 아까 그 고립당한 정관입니다. 자, 제 얘기는 이게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네. 이분의 이 8가지의 키워드는 희신인 이 자수다 이거야. 이 자수가 살아나야 감목도 살고 병화도 이제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주체도. 그럼 이제 그래서 근데 이분은 정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력을 다해 이 자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 그것도 사실 또 남하고의 경쟁 때문인데 어떻게든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 불이익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럼 공부를 잘하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죠. 남들보다 더 규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다 이 자수를 쓴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그것은 10대나 20대니까 입시 과정 속의 나이에서는 통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는 더 이상 시험 치지 않은 나이입니다. 98년 국가고시 이후는 시험을 치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이랑 가능한 것이 보통은 남들보다 공부를 잘할 수 없거든요.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난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쪽 자수 부분은 좀 달라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어른이 된 자수 정관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생과 어떤 세계에 대한 본질에 대한 탐구심 이게 어른의 정관입니다. 자수 정관입니다. 정관은 흔히 그냥 단순히 조직, 권력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관은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정관의 핵심은 특히 자수는 자수 정관은 특히 그러합니다. 수정관은 그래서 학자들에게 이 수정관이 많은 거예요. 왜? 현상 말고 본질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자녀분에게 다가갈 때도 뭐냐면요 대화를 하시지 말고 되지도 않은 대화를 하시지 마시고 다 필요가 아니까. 왜냐면 금 재성이 없는데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어요. 네. 같이 책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지 말고 한 쿠션 먹고 자녀에게 가게 3쿠션 교육법을 써야 아. 되거든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막스가 그 포에르바에 관한 테리에서 말했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자도 교육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네. 그래서 자수정관의 의미 이제 52살이 된 우리 썬리버님이 이 어른이 된 이제 드디어 지천명의 나이에 들었었잖아요. 지금 이분은 지천명이 바로 자수정관입니다. 천명을 아는 것. 어제 제가 좀 과음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처음 출발된 동기가 종로에 갔는데 요즘에 철학관을 좀 안 가봤으니까 종로에 철학관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가보자. 이렇게 해서 어제 철학관을 한 5군데를 갔어요. 아 선생님 같이요? 그 지인분이랑? 네. 제 거를 보지 않고 이제 옆에 분 돈을 제가 내주고 이분 거를 해서 단 5군데를 갔는데 이 강원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무수히 많이 다녀봤거든요. 아 이런 분이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이제 뭐 몇몇 분들이 저 강원 선생님 책을 들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강원 선생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몰입감도 굉장히 좋고요. 네, 맞아요. 그 뭐라 담배를 그럴까요? 계속 태우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제 그렇게 또 갔다가 와서 오늘 강원 선생님한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 사주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5군데를 갔는데 진짜 5분을 앉아 있기가 힘든 거예요. 듣기 불편해서. 그것도 다 뭐 막 작지 않은 금액들을 받는 데들을 갔는데도.
네, 강원 선생님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훈훈한 아니 근데 오늘은 진짜 제가 아까 음. 지금 두 번째 담배신데요. 첫 번째 담배 태웠을 때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네. 오늘 너무 지금 몰입감이 네, 오늘 너무 이 지금 고퀄리티 네. 진짜 무슨 일인가 본 게 네. 제가 토요일마다 개인 상담을 2번씩 하잖아요. 네. 지난 5주 동안 너무 힘든 사연들 네. 이 많이 오는 거야. 네. 물론 다 힘들지만 네. 네. 막 특히 이제 뭐 서른 나이의 암 환자 네. 부터 시작을 해서 막 그래서 지금의 이 기운이 굉장히 거친 기운은 맞나 보다. 그래서 그런 제좀 저도 힘들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런 기운의 영상에서 썬리버님의 글을 딱 보니까 마치 내 지금 그 리듬 그러니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네. 동화가 된 것 같아요. 전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거는 뭐 예전에 지산 선생님이랑 따로 한 얘기인데 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기자들은 치사하니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원 선생님을 사람들이 이 명리학 관련해서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이쪽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그걸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네.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진정성이 다른데. 네. 아 그러니까 사람 앞에 앉혀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어제 그 우연히 이제 또 예.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역시 이제 사주를 이제 저도 보러 다니고 예.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벤치마킹. 더 이상 이제 뭐 사실 강원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다른 데 가서 한번 상담 경험이 있으시면 정말 많이 비교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데는 이제 강원 선생님 예전에 이제 처음에 우리 벙커 딴지랑 연을 맺었을 때 들었을 때 받은 강원 선생님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제가 그때 딱 인상적이었던 말은 그 사람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되게 나쁜 사람이구나 하게 된 천상이었는데 제가 내 말을 말했잖아. 우주 만물은 변한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지나오면서 예.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주위를 안 보시는 것 같고 전혀 예.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그냥 첫인상 그리고 한두 달 인상. 네. 근데 이제 여러 많은 일들을 네. 같이 뭐 저한테 일을 주셔서 이제 해보고 하고 많이 지나왔잖아요. 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판단을 보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제가 이렇게 조사한 강원 선생님과 이렇게 조사한 강원 선생님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을 말하는 분들은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사람들이고 이쪽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난 모르겠어요. 강원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네. 정말 양파가 아니라 동전 같다고 해야 그러게요. 될까요? 네. 네. 정말 만나시는 분들마다 좀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길게 지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라자명이 만 2년이 넘었거든요. 청취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적어도 라자명에서의 강프로님의 이 어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극단적인 평을 듣는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살아오셨길래? 그 3월 11일 날 너가 애를 나오게 하면 돼. 일단 같은 날은 아니겠지만. 그 썬리버님 이제 사주를 저도 네.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면 네. 처음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 중에 제가 항상 그 병정 갈등에 대한 네, 얘기를 네, 좀 네.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햇볕은 원래 그 저렇게 밤 시간에 존재를 해서 태어나면 그 잣이 이렇게 되면 햇볕이 밤에 빛나는 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달빛으로 착각하거나 이렇게 어떤 착시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어서 본질적인 거를 저는 좀 많이 일깨워드리거든요. 이런 유형의 사주들이 오면 네가 1등이야. 당신이 1인자야.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려요. 네. 근데 착각하고 있잖아. 네. 그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자꾸 경쟁자들하고 싸우는 거죠. 저 정화하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제 병정 갈등의 좀 근데 메커니즘이 있고. 실제로 사연들을 봐도 네. 뭐 이렇게 해서 학급 임원이 됐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취업을 그런 게 했다. 아니라. 라고 하시는데 네, 네. 뭐 성취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네. 결과를 말씀하시는 네.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타고난 것 자체가 약간 이제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는 이유가 저런 병정 갈등의 요인이 분명히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자수가 굉장히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숨을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저 진토하고 합을 하면 이제 신자진으로 이제 신금도 끌고 올 수 있고 하니까는 이분이 무신대운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도 하시고 애들도 낳고 막 그러다가 저게 이제 신자진이 탁 이제 풀리는 48세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또 좀 문제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해졌죠. 예, 정말 예, 심각해졌죠. 그래서 저것을 이제 보통 보면 어쨌든 남편 자식이잖아요.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결국 이 문제들은 남편 자식과 잘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화합을 좀 이루는 아, 소름 끼친다. 이런 이제 형태로 가셔야지만 문제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질문을 의사를 계속해도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 네. 가족으로 갑자기 포커싱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가족과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밖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가족이 보이시는 거거든요. 네, 네. 되게 소름 끼치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그 잘 그냥 아이들하고는 뭐 별다른 모성애가 필요한가요? 잘 놀아주고 그다음에 다큐 찍지 마시고 근데 크게 이제 자녀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나 남편과의 관계는 거의 언급을 안 하셨고요. 네. 자녀분들의 관계도 크게 언급은 안 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명식들 남겨주시면서 가족분들 네. 아드님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자기가 똑같거든요. 네. 아드님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병활주거든요. 병술 병화에 토로 완전히 깔아놨거든요. 무시무시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 선리버님은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그 우리 지선 선생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이제 무신과 기운은 똑같이 토금같지만 완전히 이분에게는 다 극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운은 특히 48 기후된 들어서면부터 이분이 완전히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어요. 네, 간목도 이제 합거가 되고 합거가 되고 또 간목이 묶여버리게 되고 묶인 데다가 이제 드디어 유금이라는 존재 정제가 아까 말한 유령이요 네. 드러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눈앞에. 아우 소름 끼쳐. 그래서 아마 진짜 남편분께서도 굉장히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오죽하면. 근데 남편분이 근데 이분은 참 운이 좋은 것이 네. 문제의 반은 남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이 갑인일주에 갑인일주. 이분도 뭐, 의사가 아닐까 싶은데 이 남편. 그래서 아주 관이 희신인 관이 그 정말 이렇게 그 천간에 월간에 토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그 자녀분들 본인이 선리버님이 하지 못했던 자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모로서의 어떤 빈공백을 남편분이 잘 메꿔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경호월 갑인일이시네요. 예, 전부 다참 센 사람들입니다. 이쪽 정말 간지동께서 이분하고 살려면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 뭐 잘 만나셨네요. 이 정도는 돼야 이제 그 질식사는 피할 수 있다. 네, 좋은 근데 이제 아드님 부분이 이제 네. 또 앞으로 이제 많은 또 파란이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보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보게 되면 자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지 말고 또 다른 나다. 네. 남인데 또 다른 나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사회화된 그 객관적 대상으로 본다면 오히려 굉장히 막 이게 또 병화끼리가 이 잘 됐을 때는 그렇게 그 의기투합할 수가 없거든요. 의기양양해지거든요. 이 관계가. 근데 서로가 우위를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면 이것은 이제 내전입니다. 선일버님께서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스트레스를 이거는 뭐 잘 당연히 잡아가셔야겠네요. 애들 보고 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부모 잘해야 되고. 하지만 선님부님의 뭐 최고의 그 우주의 선물은 따님이네요. 네. 계묘일주입니다. 네. 정말 저 사주를 제가 아까 이렇게 딱 봤는데 저 애의 모습이
그러지. 영상처럼 네. 그려지가 얼마나 귀여울까 제가 막 이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저 개수일주에 막 그 아기자기하고 막 그 저 상관의 어떤 그 재능과 막 이런 것들이 한눈에 그냥 확 그려져서 좀 예,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따님이 무자년, 갑인월, 네. 계묘일, 네. 정사시입니다.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수가 신약한데도 일간 개수가 또 자수에 통근했고 너무너무 그 환상적인 이제 그 기운인데요. 이 딸과는 굉장히 스킨십을 많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좀 이렇게 제가 이 질문 5번째 물음들이라고 적어주신 부분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좀 잘 글을 써 오시다가 질문들에서 정돈이 안 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뭘 물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맞습니다. 지금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정돈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생 두 분 그러니까 질문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분은 아. 스스로. 이게.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정돈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어느 부분을 인정하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머릿속에 정리가 대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가지 정도만 찍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마지막에 토가 과다한 네. 거에 대해서 네. 가족들에게 네. 여기서 갑자기 또 토가 과다한 것이 가족들에게 이게 좋게 작용하는지 안 좋게 작용하는지라는 네. 질문을 네. 주셨는데 올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올해도 좀 무섭기도 네. 하고 네.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만 봐도 참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일단 따님한테는 이 토가 굉장히 좋게 작용할 거예요. 네. 따님에게는 토가 굉장히 긴유하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 넘쳐나는 간목과 인목을 소토 이 저기 뭐야 그 일종의 설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따님한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네. 제 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작년부터 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춘기가 많이 오지 않았을까 좀 싶거든요. 올해까지. 그래서 이제 그럼 이 토각은 어떻게 이제 아들에게 작용되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는 둘 다 소닭보드 무덤덤 그러시던가 들어오던가 나 같은. 이거 새로운 모성의 패러다임을 여는 아니 소닭보드. 그렇게 소닭보드 될 아니 이게 모성이 아니라 소닭보드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네. 서로가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보이지 않는 막 서로 씹고 막 돌려서 막 서로 약점을 캐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케이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써님은 힘드시겠지만 아드님과 밥을 많이 같이 둘이서 많이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소질을 자꾸 없애버리는 이 과도한 이 토의 식상을 양쪽에 합치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식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상한 어떤 뭐랄까요? 나태함 혹은 나태함이라기보다 일종의 정신적 나태함.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애들은 이기적이잖아요. 식상에는 이기성이 있거든요. 지금 중2병일 중2병이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넘쳐나게 되면 저기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내가 친근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는 우군이다. 프렌들리한 사람이지.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내가 너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정리되면 이 신사협정은 깨집니다. 친근해지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밥을 먹어요. 돈 주기.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고 돈을 주면 되겠네요. 아니죠. 돈을 주는 것은 친근한 행위가 아니죠. 돈을 주는 것은 내가 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우선 되겠네요. 좀 되게 친근해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야, 이거 봐. 네가 그래서 네가 원래 의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의미올린 거야. 천상을. 천상을 캐시가 들어와야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그런. 아, 현금을 안 갖고 왔네. 아, 참. 난 그래서 가은 선생님이 야, 한 500원 줘서 보내라. 가은 선생님 우리 집에 오디오 설치한 뒤로부터는 이분은 되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 네. 그래서 네. 가장 이걸 여러 가지 저보다는 아드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테이니 이 친구와 제일 내가 이 친구에게 엄마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친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제가 볼 때는 56만 7천 가지쯤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길을 택하셔야지. 내가 얘기에 뭐 특히 이런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라든가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든가 네.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아예 거두시는 것이 그럼 진짜 니나 잘해 이런 소리 하나 듣기 딱 좋습니다. 예. 신신한 그두고 기호선이. 난 너의 친근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네가 왜 그런 뭐 사이먼 가펑클 노래도 있잖아요. 네가 힘들 때 나는 너의 친구가 되리 이런 거. 여러분인가? 네. 여러분이죠. 네, 지금이 또 아드님 나이니만큼 관계 중이네, 정립에 중.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으니 좀 만약 그게 힘드시면요. 네. 침묵하세요. 오히려 그게 낫다. 내비둬. 내리삐. 네. 그렇지만 침묵하되 시선은 그 사람에서 떼면 안 됩니다. 무시를 하면 안 되는군요. 나는 너를 언제나 보고는 있다.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계속 졸졸졸 따라가면서 쳐다봐. 뭐지? 정말 일차원적이었다. 근데 을은 이렇게 아, 받아들여. 근데 이거 얼마나 힘든지 저 잘 알아요. 제가 한 5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쵸 아드님이 계시죠. 힘들어요. 진짜 사실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참 엄청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하지 않으면 불가능. 그 과정을 거치시면서 선생님이 좀 더 인간에 가까워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드는데요. 오늘 선리버님 보내주신 사연과 또 가족분들 명식 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딱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쭙고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이 선리버님 아버님 어머님 명식에 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이 두 많죠. 분 모두. 네. 이거는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 두 분의 그 영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자기한테 없는 것들이 진리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착각을 하고 네. 지내게 되는. 그래서 뭐 병원의 의사다 그러면 정말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명이 뭐 영혼이 되는 네. 그 어쨌든 시체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고 네. 또 원래 보통 의사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일을 하려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서 너무 이렇게 막 빠져버리면 의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해부도 하고 뭐 병원에 실려온 환자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유독 이제 이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사람의 의미를 이제 뛰어넘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이 사주적으로 보면 사실은 썬리버 이 아빠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추구하거나 원하는 방향의 어떤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좀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딱 맺고 끊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분한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저쪽에 있으니까 더 많이 이제 그리워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애증의 관계입니다. 네, 애증의 관계죠. 이왕 입체적으로 근데 정말 아버지가 딸에게 말은 진짜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신해의 자수 식신 그러니까 이제 식상 혼잡에다가 살벌하게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살벌하게 말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병화라는 존재는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저 신금이거든요. 그래서 병화라는 존재가 원래 1등 중에 1등인데 딱 하나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봉신방겁 그래가지고 저 신금만 보면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경금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안 하는데 그게 자기 편인데 신금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를 유일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또 만났네. 베르디안 인연이. 예, 오늘 굉장히 입체적으로 예. 예, 선리버님 명식도 그렇고 병호 일주도 음. 그렇고 굉장히 입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선리버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네. 되게 스스로도 보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신. 네. 듣고 있는 저도 뭔가 되게 삶에 대한 공부가 되는 것 같은 네. 기분. 네. 네.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요. 네.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아 좋은 사연을 남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요즘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무슨 주가- 시간인가요? 주가마님 전성기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없다고 봅니다. 뭐야? 전성기 있었니? 역시 초장급발 개급발이라는 말이. 우와? 우와? 예, 병호 쟤는 일주 암만 이게 가르쳐도 늘지 않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대학 때 우리 나쁜 인간성으로 돌아갔다. 대학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저는 전공 일본 문학사인데 그 교수님이 일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년 동안 그 히라가나도 모르니까 어떻게 대학 2년을 다니면서 일본 문학사를 전공한다는 애가 히라가나도 모르니까 짱교상은 일본어를 그만두세요. 한국말로. 예, 한국말로. 못 알아들을까봐. 네, 병호 일주 첫 번째 시간 제목을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아, 네. 오늘은 진짜 방송을 너무 빠져듣게 듣고 있어서 오늘은 진짜 시청자 야, 모드라서 아까 너 막 이렇게 좀 적더만. 안 적었어요. 오늘은 진짜 오늘 생각도 못했어요.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 완전 진짜 처음으로 아, 이거 좋다. 생각도 못했어. 그 병호일주랑 맞나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바로 이거를 제가 생각하고 있었죠. 예. 아 정말 이걸로 가요 선생님? 예. 생각도 생각도 못해. 못했어요로 네. 갑니까? 음. 알겠습니다. 네. 병호일주 첫 번째 네.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고요. 예. 아, 이거 생각한다고 이 카피 하나를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조용히 뭐이 카피가 선생님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가 연기를 한 거니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에 그 3쿠션 교육법이라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 강원 선생님한테 이 말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말이나 못하면 들더라고요. 믿진 않지 진짜. 네, 마치기 전에 원래 다음 일주 예고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다음 일주는 잠시 쉬어가면서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주가마가 또 휴가를 간다고 해서. 야, 네 결혼도 있잖아. 아니 저는 제 저기 신혼여행 때는 방송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음, 예. 근데 너는 내 휴가는 언제 휴가가 나올지 모르지. 네, 아무래도 이제 진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네. 휴가를 가는 거라서 이걸 뜯어 말릴 수도 없고 네. 또 취소를 시킬 수도 없어서 급하게 준비한 특집인데요. 라자명팀 셀프 상담 시간입니다. 셀프 상담. 예. 강프로님은 박프로님에게, 아, 박프로님은 강프로님께, 그리고 뭐 아빠가 되는 주가마나 예. 시집을 가는 전화, 예. 예, 또 두 분 선생님께 좀 짧게 뭔가 여쭤보고. 네. 예. 네. 그리고 또 라자명 팀이 60갑자 대장정을 과연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나 이거 되게 기대돼. 강프로님은 박프로님, 그러니까. 강프로님에게. 우리는 깍두기고 예. 예. 아주 뭐 이거 하다가 이제 대장정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막 사이 분열돼 막. 뭐 어디로 가든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다음 시간에는 병호일주 추가 사연과 함께 남심 여심 공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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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하나 끝냈는데. 조금 20분 쉬어.